앨리스입니다. 일단 미국 뉴스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앨리스도 될 거고 차잉도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차잉으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제가 미국 뉴스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잠시 앨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은 메타? 저저번 영상에서 페이스북에 관련된 이제 곧 새로운 이름을 출시할 것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나왔어요. 이름이.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는 VR과 AR 관련 연례 행사인 커넥트 컨퍼런스를 열어서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했대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메타버스의 정의와 페이스북이 출시하는 메타버스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직접 메타버스를 결합한 펜싱 게임을 했다고 해요. 보통 빅테크 기업의 컨퍼런스나 신제품의 발표회에서는 CEO들이 잠깐 나와서 개발자나 마케터에게 마이크를 이제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커버그는 계속 본인이 이제 혼자 이렇게 저처럼 원맨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를 인터넷 클릭처럼 쉽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만나고 새로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의 다음 단계라고 설명을 했대요. 페이스북이 소개한 메타버스의 세계에는 영화 속에서 볼 법한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경과 똑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끼면 눈앞에 홀로그램으로 각종 화면과 3D 그래픽이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를 클릭하고 이제 홀로그램을 돌려보다가 동료에게 전화를 하면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동료의 아바타가 눈앞에 소환된다고 해요. 아바타의 형태의 친구들과 둘러앉아서 카드게임도 하고 탁구도 치고 체스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네요. 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능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며 착용하기도 수월한 기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해요. 미래에는 출퇴근을 할 필요 없이 사무실로 그리고 친구와 콘서트장으로 홀로그램을 통해 즉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이렇게 사무실에 직접 출근을 하지 않는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5년 유럽에서 1만 개의 새로운 고급 기술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고 내년에 VR 헤드셋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VR 기기인 오큘러스도 브랜드를 메타라고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페이스북이 아닌 메타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 것 같은데 좀 아쉽지 않나요? 그래도 페이스북 되게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닌 메타 기억해주세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이제 차이입니다. 다음 뉴스는 갑자기 이렇게 차이로 바뀔게요. 왜냐면 중국 뉴스 알려드려야 되니까 차이예요. 중국은 지금 전력난이라고 합니다. 중국 본토 내에 20개 이상의 지방에서 최근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제가 최근에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TMI이긴 한데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아빠가 이제 지금 회사에 주말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이렇게 힘들게 출근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 전력 부족이라서 전력이 들어올 때 출근을 해서 공장을 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전력 부족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정전 상태를 겪었고 중부 정부는 공장 수천 곳에 전기 공급을 중단했대요. 그래서 랴오닝성, 지린성, 그다음에 헤이룽징성 중국 사람처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중국 동북 삼성이 최근 잇따라 정전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9월 24일 랴오닝성에서 한 철강 가공 업체 설비가 정전으로 멈추는 바람에 직원 23명이 유독가스에 노출됐다고 해요. 정말 심각하네요. 전력난은 중국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기업 매출에도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장수성 제가 살던 곳입니다. 저장성, 광둥성 등 남동부 공업벨트가 전력난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남동부 공업벨트에는 애플, 테슬라, 포드 등
이제 부품을 납품하기는 업체 공장이 수두룩하대요. 이런 대기업 업체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는 곳인데 여기에 전력난이 난다? 그러면 뭐야? 공부를 못하는 지금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의 전력난은 지금 세계 공장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 왜 지금 이렇게 전력 부족일까? 왜 이렇게 심각한 사태가 왔을까? 정전 사태의 원인은 중국 정부가 제한 송전을 시행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하네요. 중국 전력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들이 연초 대비 50% 치솟은 발전용 석탄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가동을 멈춘 것이 주된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과 호주의 외교 갈등이 지금 엄청 심각해요. 두 나라의 관계는 지난해 4월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중국이 아니냐, 독립적인 국제조사를 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이제 중국이 화난 거죠. 네,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중국은 어떻게 했냐, 호주산 소고기를 시작으로 보리, 와인, 철광석, 석탄 등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석탄 수입이 60%를 차지하던 호주 대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콜롬비아 등으로 수입 루트를 다변화했으나 호주에서 60%를 가지고 오는 건 되게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에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겠어요. 역부족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206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하겠다는 시진핑의 선언에 화력발전은 위축했고 이것이 전력난 가중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홍다 사태도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전력난 악재까지 겹쳐가지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낮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노무라 증권은 최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8.2%에서 7.7%로 하향 조정을 했고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7.8%로 내렸대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역시 이렇게 생산 감축이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중국 국내 총생산 GDP죠. 기준 성장률을 1%나 포인트를 낮출 수도 있다고 전했대요.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보니 사태가 심각해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경제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전력난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중국. 듣고 있나요, 중국? 자, 세 번째도 중국 뉴스예요. 중국에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 아편 되게 나쁜 말인데 중국에서 게임은 정신적 아편. 이게 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게임 산업을 유해 업종으로 간주하며 강력한 규제를 지금 가하고 있어요. 핵심 관영지인 경제참모본은 지난 8월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야 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며 텐센트 등 게임 관련 기업들을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 실어서 충격을 주고 있었어요. 중국 당국의 게임 산업에 대한 시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과거부터 사실 중국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게임을 강력하게 규제해왔지만 올해 들어 중국의 게임업계 규제 순위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 실명 인증 의무화와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주당 3시간 제한을 규제로 추가했대요. 그래서 주말 동안 미성년자 중국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너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한국 부모님들은 이거 조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규제 아닌가요? 네, 중국 대기업 바이트댄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하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인 오하유가 일반 지금 직원을 수십 명을 해고해야 될 위기에 지금 절차에 들어갔대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중국 내에서도 게임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지금 기업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하유 측은 79명의 직원을 퇴직하거나 전직을 요구했대요. 제한적인 전직 가능 자리로 인해 결국 많은 이들이 그냥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판인 틱톡 아시죠? 틱톡 중국 거잖아요. 틱톡의 대성공으로 중국 인터넷 업계에서 급부상한 바이트댄스도 틱톡과 비슷한 막 이렇게 막 댄스하는 그런 거던데 적극적으로 이제 게임 사업에 진출해서 기존 최강자인 텐센트의 아성에 도전해 왔어요. 그래서 바이트댄스도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한국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되게 큰 기업이 돼가고 있는 와중인데 오하유의 이번 대량 해고 사태는 따라서 중국 기업의 게임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뭐 중국 게임? 뭐 그래 중국 게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치부를 할 게 아니에요. 왜냐? 국내 게임 업계가 되게 위험에 빠졌기 때문이죠. 중국 게임 시장은 국내 게임사들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중국 게임 시장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예요. 게임 이용자 수도 6억 명이 넘었다고 해요. 국내 게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혹은 이를 준비 중인 지금 국내 게임사들은 높아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잔뜩 지금 겁먹고 있어요. 중국 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한국 게임을 단 한 건의 판호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중국이 뭐 수출이나 수입을 너네 한국 게임도 안 돼. 더 이상 이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판호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나 너네 더 이상 게임 뭐다 중국으로.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판호가 무엇이냐? 판호는 게임 영상, 출판물 등 콘텐츠의 유료 서비스를 허용해주는 허가를 말해요. 그래서 중국산 콘텐츠는 내자 판호를 그리고 외국산 콘텐츠는 외자 판호를 받아야 중국 내에서 유료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판호 발급은 중국 당국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규제가 지금 중국 안에서도 지금 게임이 안 되는 실정이니까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절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펍지 주식회사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국내 게임 업체가 중국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고 지금 판호를 신청한 지 무려 1년이 넘었는데 판호를 아직도 받지 못해서 중국 버전을 준비만 하면서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이러한 규제는 중국 내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 수출에도 영향을 주니 절대 간과를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지금 요즘 너무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규제가 저도 중국에서 살아봤지만 사실 중국은 정말 정부가 힘이 세요. 그래서 정부가 안 돼! 이러면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중국 게임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당국의 결정이 정말 크기 때문에 정부에 조금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어떠셨나요? 조금 짧고 스피디하게 좀 빨리빨리 보실 수 있게 유튜브 지루하잖아요. 솔직히 30분 보려면 저도 제 영상 다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고 유익한 내용 그리고 재밌는 내용,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오늘은 앨리스와 차이의 두 명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으셨나요? 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